옛날 옛적 김해의 작은 마을에서는 수많은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천왕산에 살고 있다는 여우 귀신에 대한 것이었다. 이 여우 귀신은 수백 년 동안 그 산을 지키고 있으며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종종 혼란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었다. 천왕산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했지만 여우 귀신의 존재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은 산의 정기를 해치지 않으려 조심했고 산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숲속 깊은 곳에는 발길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대장이 부임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김태수였으며 그는 모험심이 강하고 미신을 믿지 않는 이였다. 김태수는 여우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소문을 탐구하여 진실을 파헤치고자 했다. 김태수는 여우 귀신을 만나 진실을 알기 위해 천왕산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만류했지만 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김태수는 산으로 떠날 준비를 마치고 흐린 날씨 속에서 출발했다.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산을 향해 그는 과감하게 발길을 내딛었다. 산속 곳곳을 탐색하던 김태수는 드디어 여우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고목이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 작은 연못이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숲속에서 기이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그의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했다. 여인은 김태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김태수에게 말했다. 용감한 인간이여, 무엇을 찾고 산에 오른 것인가? 김태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에게 대답했다. 나는 여우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진실을 확인하고자 이곳에 왔다. 여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여우 귀신이 맞다. 이 산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나의 목적은 누구도 해치지 않지만 산의 평화를 위협하는 자를 벌하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이 숲의 일부이며 나의 정체를 밝히고자 오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이다. 김태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민에 잠겼다. 그는 여우 귀신이란 존재가 단순한 전설이 아닌 진짜로 산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다. 김태수는 깊은 존경심을 담아 여우 귀신에게 인사하고 더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김태수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천왕산의 여우 귀신이 악독한 존재가 아니라 평화를 수호하는 존재임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산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후로도 여우 귀신은 천왕산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 김태수는 다시는 산을 오르지 않았지만 때때로 산에 초입해서 여우 귀신에게 고마움을 전하곤 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김해 마을의 전설로 전해 내려오며 지금도 천왕산을 찾는 이들에게는 여우 귀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군산의 작은 어촌 마을은 언제나 거친 바람과 파도로 가득한 바다와 싸우며 살아가야 했다. 그곳의 어부들은 날마다 힘겹게 바다에 나가야 했으며 그들의 배는 매번 목숨을 담보로 파도를 헤쳐나가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신비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을 인근의 작은 섬에 바다 여신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여신은 해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그녀를 기쁘게 하면 그녀는 바다를 평온하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해수 여신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을의 일부 어부들이 바다에서 해수 여신을 보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 어부들에 따르면 해수는 백발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며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청록 생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바다 속에서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순간 바다는 마치 거짓말처럼 잔잔해졌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해수 여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매년 조가을에 해수 여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이 제사는 마을 바깥쪽 바위 해안에서 열렸으며 사람들은 해수를 상징하는 푸른색 옷을 입고 과일, 해산물, 곡식 등을 바쳤다.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이 해수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해수 여신에게 바치는 첫 번째 제사가 진행된 이후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바다는 점점 잔잔해졌고 어부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전해졌다. 마을의 수확량이 늘어나자 사람들은 해수 여신의 보호 덕분이라며 그녀에게 더욱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해수 여신에 대한 제사는 마을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이 축제에 참여하곤 했다. 해수를 향한 기도는 바다의 안전을 넘어 마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로 발전해 나갔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군산의 많은 사람들은 해수 여신의 전설을 믿고 있으며 이 전설은 그들의 문화와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그리고 매년 초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해수를 기리며 바다와 마을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다시 모인다. 그들에게 해수 여신은 단순한 바다의 여신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은혜와 보호의 상징인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화천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산과 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며 사람들이 오손도손 살아가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항상 대무산을 경외했다.
대무사는 화천의 자연과 사람들을 수호하는 신령한 존재, 대무신의 거처라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대무신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그의 몸은 그 어느 물건보다도 크고 늠름했다. 양쪽 어깨에 걸쳐진 숲은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푸르렀고 그의 머리카락은 강물처럼 흘러대지를 적셨다. 대무신은 춤을 통해 대자연의 질서를 유지했다. 그의 춤은 비바람을 부르고 가뭄을 해결하며 병을 막고 벼농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춤축제를 열어 대무신의 춤을 흉내내고 축원을 했다. 하지만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마을을 덮쳤다. 강물은 말라가고 작물들은 시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춤축제를 더욱 성대하게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 중 가장 춤을 잘 추던 소녀 아랑이 대무신에게 축제를 바치기 위해 골랐다. 축제날 아랑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춤은 대무신의 전설적인 춤을 떠올리게 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흥겨운 몸짓에 매료되었다. 마치 자연의 한 부분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소리치며 환호하기 시작했다. 대무신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며 가뭄을 멈추게 했다고 믿었다. 그런데 비와 함께 세찬 바람이 몰려오며 아랑은 그만 강가로 휩쓸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며 그녀를 찾기 위해 강가로 달려갔다. 그러나 아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도지어 새로운 전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대무신의 모습이 마을 근처를 떠도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것이었다. 대무신은 자신의 춤을 완벽히 구현한 아랑을 함께 춤추기 위해 자신이 옆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였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대무신과 아랑을 기리며 더욱 성대하고 열정적으로 춤축제를 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비가 내리며 마을의 땅을 적셨다. 그 비는 대무신과 아랑이 함께 춤추며 마을에 내리는 축복이었다. 그래서 화천 사람들은 대무신과 아랑을 마을의 영원한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이야기는 화천 마을 사람들에게 믿음과 자연 사랑의 가르침을 주며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기도 성남의 작은 마을에는 깊고 고요한 산속의 용샘이라는 신비로운 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샘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이 샘물은 병을 치유하고 심지어는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매년 봄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용샘으로 향해 다른 해에 이어 풍요와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용샘이 있는 곳은 마을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기에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서야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샘 주변에는 오래된 나무들과 혼자서도 무섭지 않게 가득한 초록빛 불이 자라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미한 안개가 샘 주위를 감싸고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장로들은 종종 용샘이 감추고 있는 신비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용맹하면서도 마음 여린 젊은이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고 그는 자신의 병약한 어머니를 위해 신비의 샘물을 얻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용샘의 전설과 주의할 점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용샘을 찾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벽녘 그는 샘이 있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샘에 가까워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샘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샘 주위를 휘감고 있는 안개 속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샘의 중심부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던 용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용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왜 이곳에 왔는가? 지훈은 놀랐지만 두려움을 누르고 용에게 다가가 내면의 진심을 털어넣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용샘의 물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은 조용히 들은 후 소리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기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게 만들지. 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그 증거구나. 샘물은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네. 용은 이내 모습이 사라지고 샘은 더 밝게 빛나며 지훈에게 신비의 물을 허락했습니다. 지훈은 물을 떠서 마을로 돌아왔고 그 물로 그의 어머니를 치료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건강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용샘의 기적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후로도 용샘은 성남 마을의 소중한 보물로 남아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준다고 전해져 내려왔습니다.